아침에 드시는 흰죽 한 그릇, 속 편하고 부드럽게 넘어가는 이 음식이 사실은 콜라보다도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릴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 한 문장에 깜짝 놀라셨다면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저는 내분비내과에서 35년을 근무한 김준호입니다. 오랜 진료 경험 속에서 저는 수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 믿고 선택한 음식이 오히려 췌장을 망가뜨리는 장면을 봐왔습니다. 작년 통계를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한국에서 매일 약 3,000명이 당뇨병 합병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고 5분마다 한 명씩 다리를 절단하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무엇을 잘못 먹었는지도 모른 채 병을 키워왔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제 오랜 환자이신 강노인 어르신께서 다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올해 88이신데 당뇨병을 앓은 지 무려 47년이 넘으셨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는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신장, 망막, 혈관, 심장 수치까지 모두 정상, 당화혈색소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모든 의사들이 깜짝 놀랐죠. 어르신의 비결은 비싼 약도 고통스러운 식단도 아닌 바로 식사법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그분이 반세기 가까이 지켜온 6가지 식사 원칙을 나누려 합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먼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3가지 큰 착각이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상이시거나 가족 중에 혈당이 높은 분이 계신다면 지금부터 드릴 말씀이 올해 들은 건강 정보 중 가장 소중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강노인 어르신의 놀라운 결과는 우연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 당연하다고 믿어온 생각들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방향이 조금만 잘못되어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바꾸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착각은 밥이나 죽 같은 탄수화물은 무조건 끊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나는 밥을 거의 안 먹어요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중요한 에너지원이며 아예 끊게 되면 근육이 줄고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오히려 혈당 조절이 더 어렵습니다. 두 번째 착각은 단맛이 나는 과일은 모두 혈당을 빠르게 올린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과일을 완전히 포기하고 식단에서 없애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일마다 혈당 반응은 다르고 올바른 시간과 양을 지키면 오히려 혈관과 심장을 보호하는 좋은 식사가 됩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착각은 달콤한 단 음식을 피하면 혈당이 해결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설탕이 들어간 음식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에서 빠르게 당으로 전환되는 음식들이 훨씬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흰죽, 흰빵, 흰면처럼 흰색의 정제 탄수화물은 달콤한 맛이 없어도 혈당 상승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이제 왜 이러한 착각이 생기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몸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하나의 장면처럼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 설명을 이해하면 어르신의 식사법이 얼마나 지혜로운 선택이었는지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입니다. 앞에서 몸속에서 벌어지는 과정을 하나의 장면처럼 떠올려 보자고 했죠. 이제 상상해 봅시다. 우리 몸을 하나의 옛날 성곽도시라고 생각해 보세요. 인슐린은 성문을 지키는 병사들이고 혈당은 밖에서 들어오는 곡식입니다. 건강할 때는 적당한 양의 곡식이 들어오고 병사들은 질서 있게 곡식을 창고로 옮기며 성은 평화롭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엄청난 양의 곡식이 밀려오면 병사들은 허둥지둥하며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처음엔 버티지만 매일 반복되면 결국 지쳐 쓰러지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고 나중에는 병사들 자체가 무너지면서 인슐린 분비 기능도 약해집니다. 이처럼 혈당 조절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균형에 달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강노인 어르신은
식사에서 가장 먼저 방어막을 세우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 방어막이 바로 채소입니다. 어르신은 매 끼니 접시의 절반 이상을 다양한 색깔의 채소로 채우는 원칙을 수십 년 동안 지켜오셨습니다. 식사 시작 전 밥보다 먼저 채소 3입을 꼭 드시는 습관도 빠짐없이 실천하셨습니다. 왜 채소가 그토록 중요할까요? 채소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혈당 상승을 늦춰주는 감속턱 역할을 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이 혈관 속으로 급하게 흡수되는 것을 막고 당분이 천천히 흘러가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흰밥만 먹으면 혈당이 30분 만에 정점에 도달하지만 채소와 함께 먹으면 2시간에 걸쳐 천천히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같은 짙은 녹색 채소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이 미네랄은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인슐린이 아무리 분비돼도 작동이 원활하지 않아 혈당이 쉽게 오릅니다. 그래서 채소는 단순한 곁들이가 아니라 췌장을 보호하는 첫 번째 방패입니다. 이제 두 번째 수호자를 소개할 차례입니다. 이 식재료는 놀랍게도 우리가 흔히 너무 평범하다고 여기는 재료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췌장과 혈당을 동시에 지켜주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채소가 혈당 조절의 첫 번째 방패라면 이제 소개할 식품은 그 방패를 더욱 단단하게 지지해주는 기둥 같은 존재입니다. 바로 콩입니다. 많은 분들이 콩을 단지 된장찌개나 콩나물국 정도로만 생각하시지만 강노인 어르신의 식탁에서는 콩이 빠진 날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콩이 특별한 이유는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단백질은 혈당의 급상승을 막아줄 뿐 아니라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군것질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콩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는 저혈당 탄수화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당에 부담 없이 에너지를 공급하는 매우 드문 조합입니다. 특히 여름철에 자주 마시는 녹두차나 녹두죽, 그 안에 들어있는 녹두 껍질은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이 껍질에는 당의 흡수를 막아주는 천연 성분이 들어있어 혈액으로 당이 흘러 들어가기 전에 일부를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혈당이라는 성을 지키는 입구에 보초병을 세워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강어르신은 밥을 지을 때 녹두를 한 줌 섞어 넣기도 하고 직접 무가당 녹두차를 끓여서 마시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췌장을 보호하기 위한 식사 전략이었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달콤한 두유나 분말 두유는 설탕 함량이 높아 오히려 혈당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제품을 고르실 땐 반드시 포장지 뒷면의 영양성 분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100ml당 탄수화물이 5구 이상이면 그것은 두유가 아니라 단맛이 감춰진 음료일 뿐입니다. 이런 작은 확인 하나가 수년 후 여러분의 혈관 상태를 결정짓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또 하나의 음식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이 가장 조심스러워하는 것, 바로 과일입니다. 하지만 과일 역시 제대로 먹으면 훌륭한 수호자가 되어줍니다. 앞에서 콩이 혈당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초병이라면 이제 이야기할 과일은 자연이 주는 달콤한 치료제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를 진단받은 후 이제 과일은 평생 못 먹는 거죠?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만큼 과일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하지만 강노인 어르신의 식습관은 달랐습니다. 그는 과일을 철저한 규칙 속에서 오히려 건강을 위한 보조식으로 활용해 오셨습니다. 어르신은 절대 식사 직후 과일을 드시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고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오전 10시나 오후 3시쯤 약간 출출할 때 작은 과일 하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양도 정확히 지키셨습니다. 작은 사과 1개, 자몽 반 개, 혹은 체리 1줌. 이처럼 혈당 지수가 낮고 당부하도 낮은 과일 위주로 구성하셨던 것이죠. 많은 분들이 혈당 지수, GI가 높으면 무조건 나쁘고 낮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지표는 혈당 부하 지수, GI입니다. 예를 들어 수박은
GI가 높지만 실제 먹는 양이 적어 GL은 낮습니다. 반대로 사과는 GI는 낮지만 한개 양이 많아 GL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강어르신은 이 차이를 잘 이해하고 계셨기에 양과 시간을 지키며 과일을 현명하게 활용하셨습니다. 또한 과일에는 풍부한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 비타민, 칼륨 등이 들어있어 혈관 건강과 염증 조절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단맛만 보고 무조건 피하는 건 오히려 손해입니다. 중요한 건 언제, 얼마나, 그리고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이처럼 과일도 전략적으로 잘 선택하면 충분히 혈당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과 채소를 챙겨 먹어도 주식을 잘못 선택하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그래서 강어르신이 가장 먼저 바꾸셨던 것이 바로 밥이었습니다. 강노인 어르신이 오랜 세월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던 핵심은 다름 아닌 밥을 바꾸는 데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를 걱정하면서 밥을 아예 끊거나 극도로 줄이곤 하시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밥을 끊으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근육을 분해하게 되고 근육이 줄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 오히려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은 이런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흰쌀밥과는 과감히 이별하고 귀리살을 주식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곡물을 섞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귀리를 선택하느냐입니다. 물만 부으면 되는 인스턴트 귀리는 가공 과정에서 중요한 영양소가 빠져나가 버립니다. 대신 꼭 쌀처럼 불리고 끓여야 하는 통곡물 귀리살을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특별한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끓이면 점액질을 만들어내는데 장 안에서 얇은 보호막을 형성하여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마치 위장에 부드러운 카펫을 깔아주는 것처럼 혈당의 급상승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 보호막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어 간식을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강어르신은 처음에는 귀리살과 흰쌀을 2대8 비율로 섞어 드시기 시작했고 서서히 5대5까지 늘려가셨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몸이 먼저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고 식후 혈당도 훨씬 안정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도 오늘 저녁부터 단 한 숟갈이라도 귀리살을 섞어 보시길 권합니다. 이 작은 변화가 몇 년 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는 바로 단백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단백질이 빠지면 혈당 조절 전략은 절반에 그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귀리살이나 통곡물 같은 주식이 혈당의 속도를 조절해준다면 이제 이야기할 단백질은 그 속도를 조절하는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강노인 어르신이 오랜 시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매 끼니 단백질을 빼놓지 않고 챙기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기름진 음식은 피해야 한다는 생각에 밥과 채소만으로 식사를 간소하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깔끔한 식사는 장점이 있지만 단백질이 빠진 식사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단백질이 인슐린 분비를 도와주는 중요한 호르몬 분비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면 장에서는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물질은 췌장에 신호를 보내 인슐린이 제때 분비되도록 도와주고 동시에 위에서 음식이 천천히 내려가도록 만들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결과적으로 식사량이 줄고 혈당은 서서히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강어르신은 점심과 저녁 식사 때마다 손바닥 크기의 단백질 식품을 꼭 챙기셨습니다. 가장 자주 드셨던 것은 고등어, 연어, 꽁치 같은 깊은 바다 생선들이었고 그 외에도 껍질을 제거한 닭가슴살, 삶은 달걀, 부드러운 두부도 자주 식탁에 올랐습니다. 특히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염증을 줄이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요리 방식입니다. 튀기거나 기름에 볶는 것보다는 삶거나 찌거나 간단히 구워 먹는 것이
단백질의 좋은 성분을 그대로 섭취하면서도 나쁜 기름의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백질은 혈당 조절에 있어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식사의 균형을 맞추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 균형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으로 꼭 챙겨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속 깊숙이에서 모든 것을 조율하는 장내 환경입니다. 단백질이 혈당 곡선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조절자라면 이제 이야기할 장내 환경은 그 전체 시스템을 관리하는 지휘센터와도 같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혈당 조절 능력은 단순히 음식의 종류나 양만이 아니라 장내 미생물의 상태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강노인 어르신이 늘 강조하셨던 마지막 원칙이 바로 장 건강을 지키는 식습관이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 장에는 수천억 마리의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몸을 도와주는 유익균도 있고 반대로 해로운 유해균도 있습니다. 유익균이 많을수록 인슐린이 잘 작동하고 소화 과정에서도 유리한 물질이 많이 만들어지지만 유해균이 많아지면 염증이 생기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결국 혈당 조절이 점점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장내 유익균을 늘릴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무가당 요거트나 발효유를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 제품들에는 살아있는 유산균이 풍부하여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과일맛 요거트나 플레버드 제품에는 당분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있어 혈당을 오히려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어르신은 항상 제품의 뒷면을 확인하셨습니다. 1회 섭취량당 탄수화물 함량이 낮은 것을 고르셨고 맛이 너무 심심할 땐 직접 계피가루를 살짝 뿌려 드셨습니다. 계피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이처럼 장 건강을 위한 작은 선택들이 모이면 췌장에 가해지는 부담은 줄고 혈당은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제 6가지 수호식품들이 모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2가지 위험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먹으면서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바로 그 음식들입니다. 지금까지 6가지 수호식품을 통해 혈당을 지키는 방법을 살펴보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위험한 요소가 2가지 존재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2가지가 대부분 어르신들의 일상 식탁에 너무도 자연스럽게 숨어 있어 쉽게 눈치채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강노인 어르신조차도 초기에는 이 부분을 간과하셨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첫 번째 위험은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흰죽, 흰빵, 흰면 같은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이들은 도정 과정에서 껍질과 식이섬유, 비타민 등이 제거되어 거의 순수한 전분만 남아 혈당을 매우 빠르게 올립니다. 실제로 흰죽의 혈당 지수는 95 이상으로 일반 콜라보다도 높습니다. 겉보기에는 담백하고 자극이 없어 보이지만 췌장에는 큰 부담이 되는 음식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랫동안 저에게 진료를 받아온 김경자 어르신의 사례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72세이신 어르신은 단 음식과 탄산음료를 멀리하며 아침마다 흰죽을 꾸준히 드셔왔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았을 때도 난 짜게도 안 먹고 기름진 것도 안 먹는데 왜 혈당이 높지? 라며 되려 당황하셨습니다. 하지만 10년 후 망막 이상과 신장 기능 저하까지 겹쳐 병원에 오셨고 그때 누가 흰죽이 콜라보다 위험하다고 말해줬다면 내 눈은 아직 멀쩡했을 텐데요 라고 하시며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2번째 위험은 당과 지방의 결합입니다. 설탕과 기름이 함께 들어간 음식은 췌장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조합이 됩니다. 인슐린은 혈당 조절 외에도 체내 지방을 합성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하므로 당이 많이 들어오면 지방도 함께 몸속에 축적되기 쉬워집니다. 특히 명절 음식, 페이스트리, 가공빵, 프림이 들어간 커피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실제로 양성우 어르신은 평소 식사를 철저히 조절하셨지만 작년 추석에 월병 2개를 드신 후
혈당이 급등했고 한 달 후 당화혈색소가 0.5나 상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단 하루의 방심이 석 달의 노력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희망은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두 가지 요소를 정확히 알고 작게나마 바꾸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혈당 곡선은 훨씬 더 부드럽게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지식을 어떻게 실천에 옮길 수 있을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6가지 수호식품과 2가지 경계 대상, 이 8가지 원칙은 복잡하지 않지만 강력합니다. 실제로 강로인 어르신은 이 원칙을 반세기 가까이 실천해 오셨고 그 결과는 지금도 진료실에서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그 길을 천천히 걸어가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건 모든 걸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흰죽 대신 잡곡죽 한 그릇, 그 위에 살짝 데친 채소 한 줌, 옆에는 삶은 달걀 하나, 이 작은 변화 하나가 몸속에서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귀리살을 한 숟갈이라도 섞어보고 무가당 요거트에 계피 가루를 조금 뿌려보는 것. 그렇게 한 걸음씩 바꾸어가면 어느 순간 몸이 먼저 반응을 보여줄 것입니다. 정철수 어르신은 88의 나이에도 스스로 시장을 보고 밥을 짓고 손주들과 산책을 다니며 하루하루를 활기차게 살아가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원장, 내가 가장 고마운 건 오래 산 게 아니고 조용히 살 수 있다는 거요. 병원에 들락날락할 필요도 없고 내일 눈이 안 보일까 걱정도 없으니 이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 몰라요. 그 말에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한 식습관 하나가 인생의 품질을 이렇게까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은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반대로 그 작은 습관을 가볍게 넘긴 탓에 평생 함께할 수 있었던 가족과의 시간이 무너진 사례도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부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꼭 부탁드립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만이라도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일주일 뒤 공복 혈당 수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저는 직접 확인하고 진심을 다해 응원드릴 것입니다. 당뇨는 두렵지 않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모르고 방치하는 것입니다. 건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숨 고르며 걸어가는 마라톤입니다. 혈당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약보다도 어떤 이론보다도 강력한 건 바로 여러분의 손끝입니다. 고르고 바꾸고 조합하는 그 손이 평생을 지켜줄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사랑하는 가족 3분께 꼭 공유해 주세요. 진짜 사랑은 순간의 기쁨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건강한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첫 번째 변화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